자, 두 번째, 명절 내내 이것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장이 안 열린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만약에 명절이 아니라서 장이 열렸으면 삼성전자 10%, SK하이닉스 하한가 같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17% 빠졌으니까요. 세계 최대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업이 하루에 17% 빠진다고요? 미친 겁니다. 이러니까 그날 명절이 또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새해 딱 넘어갈 때 난리도 났던 게 양자 컴퓨터주, 그게 3배짜리가 폭락하면서 상장 폐지된 거 말씀드렸죠. 양자 컴퓨터 3배짜리, 그 종목이 양자 컴퓨터가 30% 빠지면 얘는 몇 프로 빠진다? 90%. 그래서 30 몇 프로 빠지니까 100% 이상 빠지면서 상장 폐지가 됐댔죠. 그때도 새해에도 난리더니 이번에 음력설에도 난리던 건 딥시크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17% 빠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엔비디아 투자보다 더 뭘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엔비디아 3배 ETF. 3배 ETF를 투자한 사람은 명절이 뭐가 필요했어! 이러고 싶었어요. 혹시나 아버지 뵈러 갔는데 아버지가 오지 마라 했으면 엔비디아 3배 ETF를 사시진 않았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AI 딥시크 출시가 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냐? 자, 우선 몇 분의 1? 100분의 1 비용으로 오픈 AI와 메타를 앞섰다라고 기사를 갑자기 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내기 시작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AI 딥시크 등장의 엔비디아 시총이 하루 만에 846조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거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 날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그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AI는 고사양 엔비디아 칩으로만 AI 개발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가 소모되고,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야지만 AI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놈이 아닌데 우리는 이 금액으로 되는데 100분의 1로 됐다라고 갑자기 자랑질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이 뭔데? 이래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럼 엔비디아 칩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굳이 고성능 칩 할 필요 있어? 저가 칩으로 얘들은 실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이 아니라 몇 년 전 저사양 칩으로도 했다는데, 그리고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80억으로 했다는데, 뭐 78억, 80억 갖고 했다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무슨 일짓을 한 거지? 시설 투자 왜 했지? 이러면서 시장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반도체도 필요 없고 원전 이런 것도 필요 없다, 전력도 굳이 필요 없다, 클라우드 센터도 필요 없다, 전력기기도 필요 없다 하면서 그동안 AI의 열풍으로 올랐던 모든 주가들을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기업들은 20% 이상씩 빠지기도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딥시크의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딥시크가 프랑스에서 나왔거나 미국의 다른 기업이 했다 그러면 저는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중국인이 보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검증부터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나오자마자 뭘 했냐면, 얘들이 딥시크를 출시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개발했는지 백서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코인 투자하면 코인 백서라는 게 있죠. 자, 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백서는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코인을 어떤 배경으로 개발했으며,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어떤 용도로 확장해 갈지, 그런 걸 적는 겁니다. 얘들도 자기가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이거 개소리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대체 이 기자들은 뭘 알고 쓴 걸까?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적었을까? 저는 이런 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 기사는 보니까 미국 기사를 그대로 뺏겨서 올린 거고, 그럼 미국 애들은 도대체 어떤 걸로 했을까? 저는 왠지 불손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에 딥시크는 너무 과대포장되었다. 정말 78억으로 개발되었을까? 이렇게 여러분께 대묻고 있는 겁니다. 자, 얘들이 그래서 78억으로 개발됐다는 비용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일단 AI를 개발을 하려면 여러분, ANI와 HI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ANI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라 해가지고 아주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AI입니다. 이게 가장 초창기 모델이 여러분 이세돌하고 바둑을 둔 알파고입니다. 얘는 바둑에만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둑 외에 다른 일을 시키면 바보예요. 못해요. 얘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가 있으니까?
바둑에 관련된 자료만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말하는 그 AI, 유튜브에서 쓰고 있는 AI죠. 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시리 같은 경우는 네, 특정한 목적에게 맞춰서 만들어진 AI입니다. 이걸 ANI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GI입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얘는 어떤 걸 시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처럼 다양한 문제에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에도 적응하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그 거의 인간에 가까운 AI가 AGI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딥시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되죠. AGI인가 ANI인가를 했을 때 저는 AGI에 가까운 ANI로 보입니다. 실제로 얘들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얘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죠. 특히 경제 쪽에 특화되어 있고 실제로 개발한 양칭평인가? 이 친구가 원래는 AI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물론 컴퓨터 공학을 전공은 했지만 첫 번째 했던 것은 중국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단타 매매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번 헤지펀드 운용자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중국 시진핑이 자본주의 뭐라고 할까요? 극단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저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AI 개발에 한번 뛰어들어 볼게 하니까 오케이 해서 AI 개발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AI를 뛰어들었는데 보니까 AGI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뭘 학습했는가를 보니까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이 중국 공상은행에 있는 경제 관련 그리고 금융 관련 이런 데이터와 그리고 중국 14억 인구가 쓰고 있는 위챗 그리고 텐센트의 알리바바의 또 거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학습한 거예요. 그걸 학습한 그쪽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저는 ANI로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학습시킨 AGI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미국의 데이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공짜로 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고요? 이 78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AI를 개발하려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 칩 같은 고성능 칩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전력도 많이 필요해요. 그걸 차치하고라도 또 뭐가 필요하냐면 AI는 그냥 뚝 만들어내면 컴퓨터 형태로 만들어내면 얘가 AI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을 해야지만 AI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습에 대한 되는 데이터가 가장 대표적으로 신문, 책, 논문, 기사들이죠. 근데 이거 다 소유자가 누구예요? 신문 기사는 신문사가, 책은 책의 저자들, 이런 사람들이라서 초창기는 아무도 AI의 존재를 모를 때는 그 데이터를 챗GPT가 쓰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죠. 근데 챗GPT가 이렇게 학습을 했다라니까 갑자기 저작권자들이 우리 함부로 쓰지 말고 뭐 달라 그럽니까? 사용료를 내고 쓰라 그러죠. 이게 데이터 라벨링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 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야, 너희 책 있잖아. 그거 다른 AI 업체가 썼다? 이거 알려주고 가금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 라벨링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용이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나 이랬더니 우리는 다 공짜로 썼는데 이래 된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 데이터를 다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용으로 개발된다는 건 어느 나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중국에서만. 야, 그리고 도대체 너희들 칩은 뭐 썼는데? 엔비디아 수출도 안 되는데. 우리 엔비디아 중에 가장 저사양 칩 썼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하이웨이 칩을 썼어. 그러니까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하이웨이 칩은 그럼 얼마에 샀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실제 비용은 엔비디아 저사양 칩 몇 개의 가격만 들어요. 그럼 하이웨이 칩은 만약에 네이버가 그걸 하겠다 그러면 하이웨이가 공짜로 줘요? 중국의 그 데이터는 공짜로 줘요? 안 준다니까요. 자, 근데 딥시크에 질문을 하면 우리나라의 상황들도 다 대답을 해. 그러면 중국 공산은행에 있겠지만 그럼 미국 걸 대답해도 대답을 해.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챗GPT 측에서는 우리의 데이터를 해킹했다. 그래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내용들은 우리 쪽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데이터를 공유 요청을 하지 않았으니 그럼 우리는 훔쳐간 걸로 밖에 생각 안 하는데 한번 조사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한국 걸 너무 잘 알아.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카카오 네이버는 다 틀렸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비용은 실제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밝힌 비용이지 실제로 이 전체 초기 개발 단계부터 들어가는 데이터의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했거나 그리고 하이웨이 칩에 대한 부분들 각종 데이터 센터 사용료를 합치면 이 비용보다 월등히 많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딥시크는 너무 가대포장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하고 있다. 이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NI와 AGI의 성향을 아시는 분이라면 딥시크와 챗GPT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모닝을 타고 그리고 벤츠 AMG, 자 모닝이 2천만 원 정도, 벤츠 AMG가 2억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고속도로 옆에서 60km 달릴 때는 그냥 같은 차입니다. 아이고 니도 달리네, 나도 달린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0km 내야 될 때는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 차의 차값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챗GPT가 비슷한 거 아니야? 딥시크랑 비슷한 거 아니야? 물론 지금 챗GPT가 여러분께 유료로 제공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 서비스는 딥시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챗GPT에서 상위 등급의 좀 비싼 요금료 내는 수준과, 그리고 아직 챗GPT가 공개하지 않은 영역은 아직까지 딥시크가 따라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한 그 차에 비합니다. 같은 60km 달리는 차라도 차 60km 수준에서는 기능이 비슷해 보이지만 100km 넘어가고 150km 넘어가면 모닝은 엄청난 소리를 내고 터질 듯이 하고 150km는 내지도 못할 거며, 근데 얘는 150km가 돼도 느긋하게 달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차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불순한 의도로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 숏을 찾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아니 나도 읽고 해석하면 그냥 여러분 구글에다가 그 문서 찾아가지고 한글로 해석하면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자들은 바보도 아닐 텐데 왜 이걸 파고드는 사람이 없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건 의도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미국의 빅테크 업체에 하락에 베팅한 놈들이 딥시크라는 놈하고 짝짝꿍이 되지 않았을까? 그건 지극히 제 생각이지만. 자, 어쨌든 그들의 작전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다 날려가 버렸고, 특히나 대한민국의 그 많은 사학개미들의 달러는 다 틀렸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로 틀리고 엔비디아로 또 틀리고요. 또 틀립니다.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사양 칩으로도 가능하다. 아니요. 전력은 필요 없다. 아니요. 데이터 센터도 필요 없다.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AI 딥시크가 출현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우주를 개발하고 이런 거 보면 미국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공위성을 제일 먼저 띄운 것은 소련입니다. 지금의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죠. 원자폭탄은 미국이 먼저 개발했어요. 그런데 원자폭탄의 그 기술을 빼돌려서, 스파이를 통해서 빼돌려서 원자폭탄을 몇 년 만에 뚝딱 개발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제일 먼저 개발하는 게 힘든 거지 흉내내는 건 어떤 방식으로 쉽거든요. 중국은 우리 거 맨날 뺏어가 가지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충격을 받았죠. 지금까지는 우리 거 따라하는 원자폭탄 기술도 훔쳐가고 따라하는 따라쟁이인 줄 알았는데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먼저 발사하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슬렁슬렁 인공위성 개발했던 미국이 자존심이 확 상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주기술이 소련보다 뒤처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성해서 나라의 전 국가의 역량을 다 끌어모아서, 자, 인공위성 발사는 늦었지만 뭐는 우리가 먼저 하자. 달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보내자면서 그 여러분 알고 있는 아폴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따라오지 못할 수준까지 앞서가 버리죠. 근데 그게 스푸트니크 모먼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든지 쏟아부어! 이거였거든요. 국가적 역량을 그때 쏟아붓는 거, 이게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사건인데요. 저는 AI 딥시크가 그러한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동안은 AI 개발은 그래 돈 되니까 돈 되는 메타나 구글이나 그리고 마소가 투자한 챗GPT나 그런 해서 오픈 AI에서나 하는 걸로 생각했고, 너희들 돈 버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AI를 개발해서 치고 나오니까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중국에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역량을 투입해서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나오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뭐가 나왔냐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미 트럼프는 국가적 차원에서 역량으로 자기 임기 때는 AI 산업을 AI 대통령이 되겠다 했으니까. 심지어 트럼프는 인터뷰 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이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저만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한 거 다 때리 부수고 중국 거 갖다 쓰자 할 거면 피해주가 맞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AI 수혜주를 했던 녀석들은 피해주가 됩니다.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이 미국인이라면 밟아야죠. 미국 애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세계 최고가 돼야 되는데요. 특히 어떤 애한테는 치면 안 돼? 중국한테는 치면 안 돼.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일본하고 경기할 때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네, 그랑 똑같아요. 자, 그러니 저는 오히려 앞으로 더 개발이 확장돼서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피해주라고 말하는 기업들은 제 눈에는 수혜주로 보이는 거죠. 아, 이래 말해도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재번서 역설이라는 걸 경제학 용어에서 또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길을 자꾸만 가다 보니까 그 길을 찾기, 자기 원하는 데를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많이 돌아다니더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너무 많이 헤매니까 뭐의 소비가 많아지더라? 기름의 소비가 너무 많아지더라. 그래서 기름값을 좀 줄여야겠다. 그러니 사람들이 헤매지 않고 바로 찾도록 내비게이션을 개발해서 내비게이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딱 내비게이션을 만들어냈더니 웬걸? 그것 때문에 기름의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데를 안 갔어요. 안 가서 차들이 가까운 데만 갔는데 멀리를 안 갔다고요. 사실 제가 영업할 때 너무 힘들었던 건 강원도에 가면 가긴 가야 되고 그럼 지도를 글쎄 예전에 운전하신 분 아시겠지만 차에 조수석 뒤편에 그 그물망에 지도책 2-3권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 지도, 전국 지도 다 있거든요. 그걸 다 펼쳐놓고 도 갈 때마다 다른 장 펼쳐놓으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에요. 아니면 실제로는 주변에 화물차 운전기사라도 이런 분께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미리 여기로 가서 메모해서 그거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요, 멀리는. 그리고 멀리 갈 거면 버스 타고 기차 타는 거죠. 그런데 내비가 개발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무나 가는 게 됐죠. 그러니까 기름은 더 많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오픈 AI가 챗GPT를 만들 때는 쓰는 사람 여기 몇 분 계세요? 비용 있는 걸 쓰시는 분 대부분이 안 써요. 자, 그런데 무료로 쓰는 거 딥시크가 무료로 지금 배포돼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뭘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안 쓰던 사람도 AI를 공짜로 근데 기능은 유료 버전하고 똑같아? 이렇게 되면 쓴다고요. 그럼 이걸 쓰다가 야, 그러면 오픈 AI는 얼마나 더 좋을까? 챗GPT를 한번 써봐야지. 또 챗GPT로 가면서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예전에는 뭐에 물어봐요? 네이버. 근데 처음부터 네이버 썼나요? 아니라고요. 옛날에 궁금한 거 있으면 옆에 똑똑한 사람이 물어보거나 책 뒤져봤다고요. 그런데 그게 보편화되면서 모든 사람이 쓰는 것처럼 이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재번스 역설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은 소수의 사람이 쓰는 이 AI가 전 세계 사람이 다 쓰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해요? 더 많은 데이터 센터와 더 많은 칩과 더 많은 전력기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더 많은 칩에는 이제 고성능 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악재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외의 기업들은 나는 오히려 더 호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야 우리도 AI 만들자. 우리도 AI 만들자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수혜주를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 지금 현재 수혜주는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주식의 수혜주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아마존 같은 마소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 그 다음에 망고DB라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죠? 뭐 하는 겁니까?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는 회사. 인공지능을 너도 개발하려고 하면 뭘 써야 된다고? 데이터. 그 DB를 많이 가 망고DB. 그리고 메타와 애플 같이 자기들도 지금 인공지능 만든다 했잖아요. 얘들이 더 개발이 수월해지는 거죠. 후발주자인데. 그래서 이런 애들이 수혜주라고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메타는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주는 당연히 이거겠죠.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브로드컴, 뉴스케일 파워, 버노버 같은 이런 기업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데 이제 엄밀하게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 두 개는. 미국에서도 원전과 전력기기는 더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최대 피해주는 저는 엔비디아 같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 엔비디아 칩을 위탁 생산하는 TSMC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지옥을 맛보겠죠. 왜? 고사양까지는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겠다.
그동안 엔비디아의 장점은 뭐였냐면, 야, 우리 칩 말고는 너희들 개발 안 되잖아. 선택지 없잖아. 야, 하나에 100만 달러 내놔. 야, 지난해에는 50만 달러 했는데 100%나 인상해? 아, 안 그러면 쓰지 마라. 네가 안 산다면 뒤에 줄 서 있는 애가 너무 많다. 이거였거든요.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뭐 그것도 지켜봐야겠지만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칩이 더 고사양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로는 피해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딥시크의 한국 주식의 영향은 뭘까? 일단은 딥시크 사태가 생기면서 반도체주는 폭락을, 그러니까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은 폭락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날에 갑자기 싹 뜨는 게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급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이버는 클로버X라는 자체 AI가 있죠. 그 자체 AI가 챗GPT에 밀려서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야, 딥시크도 가능하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도 충분히 먹힐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온 거죠. 그리고 카카오는 아직까지 개발 중이고, 물론 시제품은 보여주긴 했지만 많이 쓰이진 않는데, 카카오도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이 두 기업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뜨죠.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막 뜨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희한한 기업이 뜹니다. 딥시크가 어느 나라 기업이죠? 중국. 근데 딥시크가 중국 반도체를 썼댔죠.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의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또 뜹니다. 피델릭스라든지 NK전자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NK전자라든지 GRT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상한가를 두 번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다 테마일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은 과연 한국 AI 기업에게 희망일까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지금 네이버한테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갖고 있는 관점을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네이버가 가지고 있던 AGI보다는 ANI에 가까운 이게 그래도 미국, 중국 말고 AI를 개발한 회사가 없다니까요. 그나마 최근에 프랑스가 엄청나게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그 프랑스의 AI 산업을 주도하는 것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랩스들이 다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이혜진 의장은 거기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네이버가 그동안 좀 비빌 볼만한 이 영역마저도 누가 침입한 거예요? 딥시크가 무료로 풀어버리면. 그럼 한국의 클로버X는 누가 쓸까라는 거죠. 게다가 딥시크는 오픈소스를 풀었어요. 이건 뭐냐면 개발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개발했으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응용해서 사용해라고 다 풀어봐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가가 이게 오르면 안 돼요. 냉정히 따지면 이거는 피해주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정확한 이걸 구분하지 않고 일단은 단타를 치기 위해서 네이버, 카카오, 플리토, 코난 테크놀로지, 인스웨이브 시스템, 솔트룩스, NK전자, 피델릭스, GRT 같은, 특히 이런 기업은 이전에 AI 이야기하면서 급등했던 놈이죠, 한번. 이런 놈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의 반도체 수출하는 이런 회사들이 뜨기 시작했고요. 근데 저는 제 관점은 다릅니다. 이거 사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기업들은 경쟁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얘들이 하겠다는 게 기업들의 특화된 ANI, 솔트룩스가 하겠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희 기업에 이러이러한 인공지능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개발해 줄게. 우리의 언어로. 근데 그게 다 이제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괜찮아. 우리가 딥시크를 가지고 변형해서 쓸게. 이렇게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게 피해주라고 보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건드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마치 우리 중국의 디스플레이 있죠. LCD가 중국에 잠식당한 것처럼 저는 이거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또 피해주는 반도체, 원전, 전력기기 관련주로서 이거 급락했죠. 저는 오히려 이게 수혜주라고 봅니다. 시장은 이렇게 판단했지만